동학개미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그래서 좀 서쪽으로 많이 떠났다. 네. 실제로 굉장히 많이 떠났다는 게 이번에 나왔습니다. 48.3%가량 줄면서 그때 당시에 거래 규모가 1조 2283억 4200만 주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죠. 네. 이렇게 되면서 지금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계속 매년 줄고 있어요. 매년 줄고 있고 전년 대비로 보더라도 지금 13% 감소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 시장도 많이 못 믿겠지만 국내에 있는 재벌 기업들 운영 형태를 좀 많이 못 믿어서 떠난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서쪽으로 떠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동학개미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그래서 좀 서쪽으로 많이 떠났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네. 실제로 굉장히 많이 떠났다는 게 이번에 나왔습니다. 한번 표를 보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인 이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 그리고 이제 미래에셋, 한투, 삼성, 키움 등 9개 증권사로부터 이제 제출받은 자료를 한번 정리를 한 건데요. 보시면 이제 거래 규모를 한번 좀 집중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이제 거래 규모가 보시면은 6,352억 5,400만 주가 이제 거래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부터 사실은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나면서 국내 주식이 굉장히 활황이 됐었잖아요. 피크를 쳤던 게 21년도였는데 21년도랑 비교를 해보면 거의 그냥 얼핏 봐도 반토막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48.3%가량 줄면서 그때 당시에 거래 규모가 1조 2283억 4200만 주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죠. 네. 이렇게 되면서 지금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계속 매년 줄고 있어요. 매년 줄고 있고 전년 대비로 보더라도 지금 13% 감소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 이제 막 정부에서 밸류업 정책도 내놓고 이제 국내 증시에서 조금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나타날 거로 기대가 되면서 좀 많이 올라가지 않겠냐. 23년이 이제 완전히 막 저점이고 올라갈 거다라고 봤었는데 작년에 그 밸류업이 좀 되게 무색한 일들이 많았고요. 네. 아시겠지만 뭐 두산그룹이라든지 아니면 고려아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거버넌스적인 문제들이 네. 좀 계속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국내 주식 시장도 많이 못 믿겠지만 국내에 있는 재벌 기업들 그리고 이제 국내에 있는 그런 예전에부터 있었던 그런 기업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 운영 형태를 좀 많이 못 믿어서 떠난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네. 좀 어떻게 보면은 많이 뭐 서쪽으로 떠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치를 보시더라도 해외 주식 보시면 20년도 때만 하더라도 215억 9,200만 주였다가 네. 이듬해 이제 2.5배가량 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부터 작년까지 계속 늘면서 작년에는 1,564억 1,900만 주가 지금 거래가 됐습니다. 해외 주식은 거의 3배가량 늘어났고 네, 같은 국내 기간에. 주식의 거래 규모는 거의 반토막 났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진짜로 동학개미들이 서학개미로 많이 갈아탔다라고 하는 게 수치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은 지금 정부가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 밸류업 정책을 내놓기는 하는데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서 좀 많이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했고 김현정 의원이 말을 하기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또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을 하지 않으면은 조금은 힘들지 않겠냐 이런 네. 지금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지금 뭐 국내 주식 시장이 안 좋았다라는 게 뭐 이야기가 있었지만 수치로도 드러났는데 그래도 올해 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던 게 뭐 IPO 시장에도 대여들도 많이 들어오고 작년에 워낙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네. 올해는 이제 저점 찍고 올라갈 차례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문을 여는 회사가 LG CNS였습니다. 네. CNS가 시총이 좀 큰 회사죠. 네. 어제 이제 6조로 지금 공모가 기준으로 6조 네. 규모의 굉장히 큰 그런 이제 이번에 공모주였는데요. 한번 사진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아침에 이렇게 지금 뭐 원래 상장 날에는 이렇게 기분 좋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가가 주식 시장이 딱 열리고 나서 한 번도 공모가를 넘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공모가는 이제 61,900원을 기록을 했거든요. 예. 이게 되게 기대를 많이 했던 이유가 청약에서 되게 많이 몰렸거든요. 네. 일단은 기관 청약에서 1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요.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반 투자자 공모 청약도 이루어지잖아요. 네. 거기서는 123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청약 증거금이 이제 21조 1311억 원 규모로 지금 막 집계가 되면서 이거는 이렇게까지 청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은 딱 시작하자마자 분명히 따상 또는 따따상도 많이 볼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뭐 공모주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말이 굉장히 무색하게 여기 한번 차트 보시면 저희가 보통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 올라갔다 내려가는 차트를 보기 때문에 흰색
이게 왜 이렇게 크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파란색이 전부 다 이제 빠진 그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61,900원으로 시작을 해서 이만큼 빠졌다가 이제 5만 6천 원 선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55,8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9.85%가 빠지면서요. 제가 아까 6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시가총액이 6조 정도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5조 원대로 지금 많이 빠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시총 5조 4천억 원. 지금 여기 규모가 된 저 상황입니다. 유통 물량이 좀 많았나? 유통 물량도 많았고요. 이제 또 어제 공모주 첫날에 이제 그 주요 구주 매출 있잖아요. 네. 구주 매출이 좀 많이 발생을 하면서 결국에는 좀 많이 빠진 걸로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구주 매출이면 이제 일단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기존 파는 주주들이 많이 좀 팔았다. 네. 지금 뭐 전문가들 좀 이런 분석을 보면은 네. 삼성 SDS라는 명확한 피어 그룹이 있는데 삼성 SDS보다 실적 성장률이 높아서 좀 다소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뭐 좀 전망이 나왔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LG CNS가 이제 혼자 그냥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올해 결국에는 이제 좀 대형 공모주를 통해서 대형 IPO를 통해서 이제 주가를 좀 부양시켜 보자라는 게 이번 거래소의 어떻게 보면은 계획 중에 하나였는데 첫 단추가 좀 잘못 끼워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지금 LG CNS가 가장 먼저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DN 솔루션즈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시총이 한 5조에서 6조 정도 되는 CNS랑 거의 비슷한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DN 솔루션즈. 네. 그리고 SGI 서울 보증 이거는 뭐 많이들 아시죠. 저희가 이제 대출 받을 때 보증 서주는 그곳이고요. 그렇죠. 롯데 글로벌 로지스가 1조, 달바 글로벌이 지금 7천억 정도로 지금 상반기 중으로 이렇게 IPO 대여라고 하는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규모가 사실은 LG CNS였습니다. 네네. 근데 CNS가 이렇게 안 좋게 나타나다 보니까 좀 올해 IPO 시장도 결국에는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뭐 지난번에 이제 한번 상장하면 결국에는 거기서 기업들이 뭐 신경을 안 쓰면서 좀비 기업, 한계 기업 이런 게 많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했었잖아요. 네. 실제로 실제로 이제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이걸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요. 3분기 기준으로 한국의 한계 기업 비중이 19.5%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5개 중에 하나는 한계 기업에 지금 해당하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업종별 한계 기업이라고 하면 그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그렇죠. 그런 회사가 5개 중에 하나라고요. 맞습니다. 아까 표가 준비돼 있던데 그 네, 표로 표 한번 다시 한번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계 기업의 비중을 여기 한번 제일 위칸이 보시면 이제 한국 기준이 봤을 때 201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7.2%로 미국이라든지 독일보다도 낮았거든요. 네. 그랬다가 이제 지금 작년으로 쭉 오게 되면서 한국 19.5%까지 커져 버렸고요. 독일은 18.7%로 여기는 계속 비슷한 수준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독일보다 더 안 좋아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업종별로 봤을 때 부동산업이 33.3%를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24.7%, 도소매업이 24.6%, 정보통신업이 24.2%로 이렇게 한계 기업의 비중이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좀 많이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 네.